게리 겐슬러 치면 이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좀 좌우가 불균형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싫어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 트럼프 관세나 파월의 통화정책 재입장이 지속됨에 따라 사실 코인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 100K 밑으로 빠진 뒤부터 13일간 거의 하루는 많게 2에서 3K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변동폭을 보이며 횡보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딱히 이 부분에서 반박을 못하는 게 이슈가 없어요. 매크로성 이슈나 큰 이슈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없어서 단순하게 시장을 그냥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네요. 17일 날에 이제 하나의 기사, 그것도 이제 리플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리플이 하루 만에 12%나 상승했고 주간 상승률은 17%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원문을 보면 XRP의 중대한 변곡점, ETF 승인 기대감 속 SEC 규제 변화라고 나와 있고, 전반적인 내용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XRP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청한 기관들은 그레이스 스케일,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신청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주춤하던 리플이 이러한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ETF가 승인만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XRP 시장으로 유입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이런 이슈는 사실상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XRP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라 이번 ETF 신청 관련 이슈에 대한 부분과 현재 무엇이 논쟁거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코인 시장에 지속된 관심거리는 SEC와 리플의 소송 논쟁이었습니다. 처음 법적 공방을 가지게 된 건 2020년 12월 22일 처음 SEC가 리플랩스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21년부터 초기 공방을 진행함에 따라 양쪽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둘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SEC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플이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약 13억 달러 규모의 XRP를 미등록 상태로 판매했다고 주장했고,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이 유틸리티성 성향을 가진 자산이다 보니 그런 거래에 대해 사용된 금액이라 이야기한 거죠. 요약하자면 SEC 입장에서는 리플랩스가 XRP 토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간 판매를 통해 13억 8천 달러, 화나 약 2조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SEC는 리플랩스에게 연방 규제를 받는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불법 증권이라 이야기를 한 거고요. 리플 측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거래 등에 용이하게 해주는 단순 유틸리티성에 대한 자산이다 보니 그런 거래에 사용된 금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시 초기 법적 논쟁으로 인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가치는 하락을 했고, 23년 7월 리플이 부분 승소함에 따라 7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해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스탬프 등이 XRP 거래를 재개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SEC는 공동 창업자 브래드 칼린과 그리고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대신 소송의 방향을 기간 판매 문제로 걸어넘어졌습니다. 24년 SEC 내부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이 부분이 이중잣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커졌는데, 내용은 즉 SEC가 이더리움에는 분산성을 이유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XRP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특히나 리플 입장에서는 이런 SEC와의 법적 논쟁 기간이 길고 힘들었던 이유는 이 당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 때문인데요.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은 21년부터 25년까지의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의 경우 사실 이 인물을 그리 반갑지 않아 합니다. 특히나 게리 겐슬러는 리플과 법정 분쟁에 두드러진 대립적인 인물이어서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불편한 인물이었죠. 다만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을 위한 대선 레이스에서 친암호화폐 공약들을 여러 내세웠고,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SEC 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사임하겠다 이야기했고,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공약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플의 법적 공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대선이 확정되면서 11월 리플은 급등하게 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현 SEC 의장을 게리 겐슬러 말고 폴 애킨슨이라는 전통적 공화당 출신의 암호화폐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자던 인물이 이후 차기 위원장으로 준비하고 있기에 SEC가 이전과 다른 친암호화폐적 정책에 새로운 내부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기대감도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자리에 앉기 전까지 대리위원장으로 마크 우에다가 앉아있지만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적 성향인 사람이라 폴 앵킨스가 자리에 앉기 전까지 그리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사람입니다. 이후 2025년 1월 게리 겐슬러 사임과 함께 리플의 SEC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전 고점이었던 그리고 사람들의 목표였죠. 5천원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 관련 발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 후 통화 정책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등이 연결되면서 크게 시세를 낮췄으나 ETF 관련 소식에 가격이 급등하며 리플이 2달러의 안정권을 유지 중입니다. 다만 지금은 소폭 조정 중이고요. 실제로 리플 ETF 신청이 승인만 된다면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와 함께 가격 안정화를 기대해 볼 만은 하죠. 또한 SEC와의 리플 논쟁을 주도한 게리 겐슬러가 사임되었지만 소송 기간이 아직 25년 7월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은 불안 요소가 있을 거라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주도했던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고 이후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가진 폴 애킨스가 차기 위원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니 리플의 소송 문제는 사실 시간만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한 이후에 SEC 암호 정책의 변화 등 여러 긍정적인 행보로 코인 시장 내에서도 기대감이 커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또한 이후에 SEC 암호화폐 정책 변화 등 여러 긍정적인 행보로 코인 시장 내에서도 기대감이 커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리플이 CBDC 관련 사업을 축소한다는 문건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만 본다면은 사실 매우 긍정적인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 문제는 ETF가 선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 기관들이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건데 사실 승인이 되면은 그게 재료가 상실되면서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이더리움처럼 그런 반영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문제 제기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건 추후에 놓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은 곱씹고 본다면 사실 리플 말고도 코인 시장 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리플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